그 다음에 34번에 부동산 마케팅, 얘도 확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케팅 있죠, 이거. 이거는 쉬우면서 확실이에요. 공부할 게 별로 없는데 확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빨리 잡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이거 한 30분만 공부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몇 개 탁탁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계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빨리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마케팅이 나오는데 이건 뭐 여기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테마 34로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자, 보시면 이 테마 34번이 예상문제 34번이에요. 제 테마 40번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테마 34인데 예상문제 34인데 딱 번호가 34번 문제잖아요. 그럼 100% 맞춘 겁니다. 34번에서 나왔으니. 자, 마케팅의 세 가지 표현,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구분하는 문제.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쉬워요, 내용은. 그 다음에 STP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STP 전략이 뭐냐 그러면 자, 공급자 차원에서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시장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제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든지 해가지고 팔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장을 일단 쪼개봐야 돼요. 내가 여기가 만약에 울산이에요. 울산 지역이면 여기서 내가 아파트 개발 사업 할 겁니다. 그러면 울산이 이렇게 넓은데 울산 전부 다 해가서 아파트 지을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도시 안에서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지역을 이렇게 쪼개봅니다. 지역을 쪼개보면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단독주택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막 쪼개지겠죠. 실제 용도에 따라 분석해보면 이 작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장을 세분해 나가는 거거든요. 쪼개는 거거든요. 분할하는 거거든요.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S, 시장 세분화. 시장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도 없고요. 이건 지금 들어보시면 내가 이해되나 안 되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숙달시켜야 되는 건지 뭐 천천히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 시장 세분화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내가 아파트 개발 사업 한다고 그랬죠. 그럼 타켓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만한 데가 주택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3개 정도가 내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3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요 중에서 어디로 정할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수요 공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아직 많이 딸리는 지역 있죠. 거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해요. 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제일 공급이 딸려요. 그러면 여기로 결정을 해요. 이걸 타겟을 정한다 그럽니다. 목표 시장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게 표적 시장, 목표 시장을 결정합니다. 이걸 타겟이라 그럽니다. 그래 놓고 요 안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몇 개나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제일 잘 팔릴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그걸 이제 시장성 분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중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여기서는 시장 차별화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아시고요. 다시 시장을 쪼개는 걸 시장 세분화. 세분화한 시장 안에서 표적 시장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요 기존에 다른 애들도 같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과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서 내 거 많이 팔아먹을까? 그게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자 맞다면 세표차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해요. 몇 표차? 세표차.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점, 시장 차별화. 그러면 지금 방금 이거 34번 중에 3번 지문 읽어보십시오. (3번이) O입니까 X입니까? 틀렸죠. 시장을 분할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지금 타겟 정하는 건요, 표적 시장 선점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되게 쉬워요. 내용 자체가. 이게 마케팅은 왜 쉽습니까? 그러면 공부할 게 없어요. 정말 적습니다. 공부할 양이. 그래서 그것만 딱 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35번 있죠. 찾으셨어요? 35번은 못 풉니다, 여러분. 운으로 찍어서 맞추면 맞췄지. 실제로도 이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부터를 잘 몰라요. 이게 상승식으로 풀으라고 그러는데 상승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죠. 작년 시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작년 시험이 좀 오래된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국어가 약하고 옛날 방식의 표현 나오고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시장을 묻고 싶으면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장과 관련 들어가 가지고 이 시장의 토지의 특성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토지 특성 문제만 4-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구닥다리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표현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출제 오류도 2문제나 나오고 그리고 감정평가 들어가면 최근의 학자들은 수익 방식이 중요한데 수익 방식 문제 하나도 안 나오고 비교 방식만 2문제 내고 비교 방식이 옛날 문제예요. 그것도 옛날 방식으로 내고 그래서 옛날 학자들이 들어간 케이스고 제가 판단하기 돌아가면서 나와요. 일본식 학자들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영미식 학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요거랑 좀 달라질 겁니다. 내년에 시험 나오면. 근데 그게 더 나아요 우리한테는. 왜? 우리는 국어가 약한 게 아니고 출제위원이 국어가 약해요. 그러니까 국어 강한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제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 말뜻을 몰랐다니까요. 특히나 앞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로 이게 적어난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출제 오류라고 할 만한 것들이 꽤 나왔어요. 정확하게 국어적으로 긁고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이 꽤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35번 안 풉니다. 거기에 총화식, 상승식 이런 말이 있는데 상승식은 하나하나를 곱해가는 걸 상승식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말이 총화식인데 총화식은 더해가는 걸 총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옆에 보시면 조건해 가지고 격차 내역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거 있죠. 요게 100분의 마이너스 2면 98 하나가 2가 모자란다. 곱하기 100분의 그 다음 게 플러스 3이면 103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비교하라는 거고 총화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총화식은 100분의 98 더하기 100분의 10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분의가 아니고 요 위에 것들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나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또 나오면 또 틀리세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6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제 원칙 이것도 100%입니다. 가격제 원칙하고 지역 분석하고 합쳐서 100%인데 문제는 이것도 됐다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쉬우면서 100%입니다. 아까 마케팅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잡아 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3번이 정답이거든요. 가격제 원칙 이거 틀리면 정말 또 답 없어요. 가격제 원칙이 13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1등, 2등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맨날 나옵니다. 가격제 원칙은 이게 1등입니다. 했는데 얘가 탁 나왔는데 탁 틀려버리면 그러면 뭐 내년에 다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13개 중에 저기 뒤에 있는 언급 잘 안 됐던 게 시험 탁 나와가지고 그게 답이면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강조한 거 제 1등입니다. 그걸 틀려버리면 안 되죠. 3번에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틀렸죠. 균형의 원칙이 내부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이 외부 원칙입니다. 바깥쪽. 요거 보실래요? 요거 테마 36에 보십시오. (36에) 보시면 그게 가격제 원칙에서 나와 있죠. 요것도 딱 36번이네요.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1번이 복합개념이 보통 다 1번 문제로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 내부제 원칙에서 균형이 있죠. 5번에 외부제 원칙에서 외부성 적합이 있죠. 요거는 시험치 며칠 전에도 이렇게 정리해서 바로 했던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이건 뭐 내용 설명은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입니까? 얘도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연장해가지고. 얘도 얘는 공식이 있어서 푼다기보다는 조금만 읽어보면 말 자체가 문제 안에서 답이 바로 나와요. 그냥. 이건 계산 약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는데 읽어보면 면적이 1000인 토지를 1억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게 비싼 비정상적인 가격이죠.
1억에 샀는데 고가로 매입됐다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은 얼마라고요? 제곱미터당 8만 원이니까 1000제곱미터니까 얼마가 정상입니까? 8천만 원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거 뭐 읽어보면 금방 나오죠. 그러면 사정고정치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정상적인 거 8천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0.8 곱해야죠. 뭐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거 뭐 공식 쓸 것도 없이. 그 다음에 38번 있죠. 찾으셨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확실하게 거의. 이건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가 아니고. 두 문제. 지금 왜 두 문제를 판단하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 많이 바뀌었는데 감정평가 규칙이 제가 이 부동산 학개론이 일본식 학자들이 있고 영미식 학자들이 있거든요. 일본식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쭉 그냥 김영진 교수 밑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온 나이 좀 많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고 영미식 학자들이 좀 젊은 학자들이고 부동산학은